먼저 옵셋입니다. 옵셋은 간격 띄워 복사하기입니다. 단축키는 5고요. 여기 있습니다. 아이콘 얘예요. 여기 요 아이콘 있죠? 요 아이콘. 요 아이콘이 옵셋입니다. 먼저 라인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도 라인을 하나 그려보시죠. 옵셋, 옵셋.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옵셋 디스턴스입니다. 얼마만큼의 거리를 복사할 것입니까? 여기다가 거리를 입력해줘야만 옵셋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mm 복사를 할 겁니다. 5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옵셋할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포인트 온 사이드, 방향이죠. 오른쪽 방향인지 왼쪽 방향인지 방향만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됩니다. 간혹 보시면 이렇게 딱 맞추려고 해요. 이렇게 커서와 선의 위치를 안 맞춰도 됩니다. 그냥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만 맞추시면 됩니다. 클릭. 복사된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방향 지정하고 클릭. 선택하고 방향 지정하고 클릭.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런데 50이 아니고 한 20으로 복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중간에 값을 못 바꿉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옵셋 50mm. 자, 클릭하고 50mm 복사하고 있죠? 중간에 값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여기 디스턴스라는 값이 있어야 되는데 디스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료하고 다시 옵셋 실행해서 간격을 다시 줍니다. 20으로. 그러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이렇게 간격이 바뀌게 됩니다. 이 간격은 옵셋 처음 실행할 때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0도 방향으로 복사한 게 아니고 이렇게 수직선의 방향으로 복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서클 반지름 50인 원. 제가 이렇게 반지름 50인 원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옵셋 똑같이 20. 자, 반지름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셋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제가 반지름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지름이 바뀌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30, 50, 70, 90. 반지름이 딱 20만큼씩 바뀌었죠. 네, 옵셋하면, 서클을 옵셋하면 반지름 값이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전체 길이가 100mm, 70mm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냥 대충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그립니다. 그리고 이 선이 이쪽 방향으로 70mm 떨어져 있죠. 옵셋 70mm. 그리고 선택하고 클릭. 다시 얘가 다시 얘가 이쪽으로 100mm죠. 옵셋 100mm. 얘가 이쪽으로 70mm. 옵셋 70mm. 자, 그럼 여기 네모난 사각형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번엔 트림입니다. 자, 선을 이렇게 그려 보실까요? 자, 트림은 자르기란 뜻입니다. 트림. 그리고 지우고자 할 부위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지워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문단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클릭.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제가 원하는 건 여기까지 이 선을 한 번에 지우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계속 두 번을 클릭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커팅 엣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커팅 엣지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칼날 모서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선을 여기서 자르는 요 선이 칼날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얘가 칼날이 되는 거죠. 커팅 엣지 클릭하고 엔터, 그 다음에 클릭하면 제가 원하는 부위까지 한 번에 잘린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트림, 그 다음에 이제 크로싱이라는 기능이 있네요. 크로싱은 빈 공간을 클릭하면 이렇게 사각형이 나옵니다. 이 사각형에 걸쳐진 걸 다 선택합니다. 이걸 크로싱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선을 조금만 더 그어 볼까요? 이렇게 제가 선을 조금 더 그었습니다. 자, 선을 조금만 더 그어 보시죠. 자, 트림은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트림은 여기 보시면 여기 모드라는 항목이 있죠. 요 모드 항목을 눌러보면 여기 보시면 퀵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값은 퀵 모드고 여기 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퀵 모드하고 스탠다드 모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퀵 모드를 쓰고 있는 거고 전부 스탠다드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드를 누르시면 여기 모드를 누르시면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트림을 종료하고 다시 한번 실행합니다. 그러면 명령어가 쭉 바뀌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셀렉트 커팅 엣지예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스탠다드 모드는 제일 먼저 커팅 엣지부터 물어봅니다. 퀵 모드는 그냥 이렇게 트림하면 돼요. 근데 스탠다드 모드는, 표준 모드는 이렇게 커팅 엣지부터 물어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를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라고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마우스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라고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커맨드가 바뀌어요. Select Object to Trim, 지울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어디를 지울 건가요? 여기 지울 거고요. 여기 지울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커팅 엣지 안에 나머지를 싹 삭제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트림 제일 먼저 경계요. 커팅 엣지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를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를 겁니다. 경계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어디를 자를 건가요?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주면 내가 원하는 데를 지울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반드시 커팅 엣지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트림에서 제가 여기 커팅 엣지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퀵 모드랑 똑같이 한 구간을 이렇게 지울 수 있게 됩니다. 자, 한 구간씩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트림 역시 경계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엔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크로싱이라는 기능입니다. 똑같이 빈 공간 클릭하고 마우스 이동하면 사각형 걸쳐지죠? 이렇게요. 자,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윈도우로 이렇게 클릭하면 지워지죠? 요걸 크로싱이라고 합니다. 자, 크로싱을 한번 해보시죠.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제가 이렇게 지웠습니다. 분명히 지워지는 거 맞죠? 근데 여기 한 구간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트림이 아닙니다. 얘는 안 지워져요. 금지 표시 떠요. 이렇게. 왜 금지 표시가 뜰까요? 명령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트림은 자르기입니다. 잘라서 남기고 지우고. 이해되시나요? 지정된 영역 안에
일부는 잘라서 지우고 일부는 남겨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 구간에서 남길 건 어딨나요? 지울 것만 있고 남길 것만 있죠. 지울 것만 있고 남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못 지우는 겁니다.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건 이레이즈입니다. 이레이즈. 이해되시나요? 이거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도마뱀이 있네요. 근데 도마뱀은 위급하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죠. 지우고 도망간다고 안 하잖아요. 자르고 도망갑니다. 그죠? 마찬가지. 자르기잖아요. 트림. 자르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남아있는 거죠. 일부는 지워지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여기를 지워요. 여기를 잘라요. 그럼 여긴 남아있죠. 여기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은 지우고 나머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길 보시죠. 얘를 지우면 남을 부위가 있나요? 없어요. 안 지워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한 구간은 안 지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던 거예요. 왜 얘는 안 지워져요? 자기 자신이니까 지울 수 없어요. 그래도 좀 지우게 해봐요. 여기 지우개가 들어온 겁니다. 이레이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레이즈를 하시면 지워집니다. 선택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역시 빈 공간은 경계를 선택하지 않고 엔터 눌렀습니다. 여기에 보면 펜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펜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울타리예요. 울타리. 울타리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울타리를 그릴 수 있습니다. 울타리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쉽게 경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자, 여기 다시 모드 있죠? 모드를 퀵 모드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퀵 모드는요, 빠른 모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봤던 문제들을 해결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 부분 지금 다 자기 자신이잖아요. 스탠다드 모드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지만 퀵 모드에서는 이렇게 지워집니다. 퀵 모드는 이걸 지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레이즈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퀵 모드를 쓰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편하고 유리합니다. 자, 퀵 모드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해보시죠. 퀵 모드에서 보시면 트림, 여기에 펜스가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어요. 펜스 기능이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다 F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펜스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펜스를 그릴 수 있습니다. 명령어에는 없지만 펜스가 숨어 있는 겁니다. 자, 펜스를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제가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선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트림.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기능이 있네요. 프로젝트를 누르니 이거 프로젝트 아닌데 다시요. 여기 모드로 들어가 볼까요? 모드. 스탠다드. 그러면 여기에 엣지가 있네요. 모서리요. 모서리에 보면 노익 스탠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걸 익스텐드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경계가 없는데 지워졌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연장한 겁니다. 여기 있는 경계가 연장된 겁니다. 이게 익스텐드 기능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 경계들이 다 연장된 겁니다. 그래서 경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되게 불편해요. 자, 다시 엣지를 노 익스텐드로 바꾸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이번에 다시 똑같이 그렸습니다. 트림.
안 지워지죠? 이해되셨나요? 노이 스탠드로 놓고 쓰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익스텐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트림과 익스텐드는 여기 있어요. 여기 같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두 개가 같이 들어있죠. 이유가 뭐냐면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서입니다. 트림과 익스텐드는 완벽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트림은 자르는 거고 익스텐드는 늘리는 겁니다. 익스텐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장이란 뜻입니다. 연장시키기. 손으로 설계할 때요, 선을 그냥 길게 그려요. 그래서 길면 지우개로 지웁니다. 모자르면요, 그냥 더 늘리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것도 선을 길게 씁니다. 너무 길면 트림으로 자르고요, 모자르면 익스텐드로 늘리는 겁니다. 자, 선을 이렇게 제가 몇 개를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몇 개 그려보시죠. 연장하기요. 익스텐드. 익스텐드도 보시면 똑같아요. 퀵 모드입니다. 지금 현재 퀵 모드예요. 그래서 한 칸씩 하나를 누르면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연장됩니다. 빈 공간 클릭한 다음에 쭉 선을 그려서 클릭하면 연장이 됩니다. 자, 한번 연장시켜 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익스텐드. 역시 빈 공간 클릭해서 쭉 가면 한 번에 연장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 바운다리 엣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데까지 연장해 주세요. 엔터. 쭉 선택하면 원하는 데까지 연장이 가능해지고요. 자, 다시 볼까요? 익스텐드. 크로싱 걸침이죠. 이렇게 사각형을 선택해서 한 번에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익스텐드. 여기 모드 버튼을 누르면 퀵 모드하고 스탠다드 모드 있죠. 자, 스탠다드 모드로 제가 바꿨습니다. 자, 바꾸고 다시 익스텐드. 자, 그러면 경계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내가 경계를 지정해 줬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크로싱으로, 자,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트림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익스텐드. 그리고 경계를 선택하지 않고 엔터. 그러면 한 구간씩 늘어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모드를 퀵 모드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펜스라는 명령어 기억나시죠? 울타리를 그려서, 자, 이렇게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쭉 해보시죠. 아까도 잠깐 그려봤지만은요, 이렇게 손을 그냥 길게 그리는 겁니다. 길게 옵셋 100mm, 옵셋 70mm. 자, 이제 배웠으니까 알아요. 길잖아요. 길면 뭐 한다고요? 트림으로 자른다고요. 트림. 자요. 그러면 가로 100mm에 세로 70mm인 직사각형이 만들어졌군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방식입니다. 좌표를 써서 그리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선을 길게 그린 다음에 옵셋과 트림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그리셔야 됩니다.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라인, 또 라인. 자, 다시 한번 여기 교차점에서 끝점으로, 그 다음 여기서 여기 끝점으로, 이렇게 된 거군요. 자, 이렇게 끝점으로, 그 다음에 이런 모습으로 그려진 거군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전체를 보시면 돼요. 전체가 100mm입니다.
그 다음이 40mm고요. 그 다음이 16mm, 13mm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아까와 같이 라인 길게 그리는 거죠. 옵셋 100mm 역시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그 다음 옵셋 40mm 자, 트림으로 또 잘라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선과 선 사이 간격이 13mm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옵셋 13mm 하나씩 다 안쪽으로 이와 같이 13mm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는 종이처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모는 종이처럼 이렇게 전부 13mm를 만들어 보시죠. 나머지는 이제 트림입니다. 하나씩 클릭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셔도 좋고, 빈 공간 이렇게 클릭하셔도 좋고, 아니면 펜스 있었죠. F 엔터 펜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펜스 울타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트림으로 잘라 보시죠. 자, 전체 여기 30, 100, 30, 즉 이 끝에서 이 끝에까지가 160, 그 다음 30, 20, 30, 80이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라인 이렇게 길게 길게, 그 다음 옵셋 30, 100, 30, 160, 그 다음 60, 80. 자요, 나머지 트림 전체를 그린 거 맞죠? 자, 이렇게 전체를 그려놓고 부분을 잘라 나가는 겁니다. 여기 30mm, 30mm, 여기도 30mm, 30mm, 옵셋 30mm, 나머진 트림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여기는 30mm, 50mm입니다. 자, 옵셋 30mm, 50mm 트림으로 잘라내면 돼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오스냅의 엔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선을 그리는 겁니다. 라인 여기 끝점에서 끝점으로, 다시 한번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그려 보시죠. 서클 여기 TTR 여기 수직선 접하고 수평선 접하고 반지름 O 엔터. 다시 볼까요? TTR이요. 접하고 반지름 O 엔터. 자, 요 아래쪽은 조금 달라지죠? 접하고 10 엔터. 여기도 마찬가지. 접하고 10 엔터. 자, 여기까지 해 보시죠. 이제 중간선을 찾아야 됩니다.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그 다음에 이렇게 40mm입니다. 옵셋 40mm, 여기 교차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20인원. 자, 교차점 클릭하고 반지름 20 엔터.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그려 보시죠. 전체를 봅니다. 20, 30, 20, 70이네요. 20, 30, 20, 70이네요. 자, 라인 옵셋
70mm.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옵셋 20mm. 자, 나머지 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자, 어떤가요? 선 그리고 옵셋하고 트림으로 자르고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서클에 3포인트나 2포인트를 쓰는 겁니다. 2포인트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돼요. 3포인트는 점 3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행히 얘는 정사각형이라 2포인트를 쓰는 게 편합니다. 2포인트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서클의 2포인트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해보시죠. 바로 요 TTR이요. 접하고 반지름 5mm. 서클 TTR 접하고 이미 5mm가 들어가 있으니까 엔터 T 엔터 클릭 엔터 T 엔터 서클 TTR 반지름 5mm. 자, 서클 TTR 반지름 5mm. 서클 TTR 다시 한번 서클 TTR. 자, 마지막은 뭐냐면 중심 반지름입니다. 큰 원의 중심 반지름 5mm.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 과제물을 볼 때는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바로 이렇게 생긴 선이요. 선의 모양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긴 선 하나에 짧은 선 하나,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1.3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1.3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을 깨트려서 부술세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셔서 점을 한 개 넣은 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선을 부셔서 점을 한 개 넣었습니다. 그래서 1.3선입니다. 이거 말고도 2.3선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점이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죠? 2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파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파자도 깨트릴 파자예요.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죄인이 파옥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옥을 부셨습니다. 파옥. 그러니까 감옥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파자나 쇠자는 부시다라는 뜻입니다.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쇠빙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얼음을 깨는 배. 깨다란 뜻이에요. 부시다란 뜻입니다. 그럼 이 1.3선의 의미는 중심선입니다.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가상선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체의 중심을 표시하는 선입니다. 이렇게 중심선이 나와 있는 경우, 이렇게 중심선이 있는 경우 중심선부터 그립니다. 전체를 먼저 그리는 게 아니고 중심선을 그리고 전체를 그려야 됩니다. 자, 여기가 100mm랍니다. 그럼 이 선이 중심선이니까 이쪽으로 50, 아래로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중심선이에요. 요 원의 중심이요. 여기서부터 20, 그 다음에 150.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mm. 자, 보실까요? 라인. 선을 먼저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길게 선을 열십자로 그립니다. 얘가 중심선이에요. 중심선이 열십자로 이루어져 있죠.
네, 이렇게 열십자로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이 이 위 아래로 50mm씩 복사가 일어나면 됩니다. 옵셋 50mm 위 아래 이렇게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로 50mm 아래로 50mm 100mm니까 그 다음에 20mm 150mm 20mm 150mm 자 옵셋 20mm 다시 한번 150mm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림으로 선을 정리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여기가 요 선이 10mm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옵셋 10mm 그 다음에 여기가 18mm죠. 옵셋 하면 돼요. 이렇게 옵셋 18 나한테 필요한 선은 요만큼의 선입니다. 요만큼의 선이에요. 나머지는 지우면 돼요. 트림. 자, 그 다음에는 이 선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선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 각도가 10도랍니다. 자, 우리 이제 엇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가 0도, 여기가 그러면 10도, 여기가 180도, 그렇다면 여기는 190도 방향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라인. 자, 선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몰라요. 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0mm죠. 그죠? 평행선으로 이렇게 여기가 130mm입니다. 여기까지는 120mm고 그러면 한 130mm 해보죠. 골뱅이 130mm가 190도 방향으로. 자, 선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릴 나한테 필요한 선은 이만큼이에요. 여기가 10도랍니다. 수평선을 그려놓고 보니까 0도, 엇각에 의해서 여기가 10도, 여기는 180도, 그러니까 여기는 170도. 맞습니까? 네. 라인. 골뱅이 130mm만큼 170도 방향. 나머지 트림으로 이렇게 쫙 잘라가면 만들어지네요. 아, 너무 어려워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몇 도라고요? 10도였습니다. 그죠? 자요. 제가 설명하면서 여기 요 폴라 트래킹 여기 각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기 10도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얘를 쓰는 겁니다. 얘를 클릭하고 자, 라인 클릭하고 여기서 밑으로 10도만 내려가면 되네요. 클릭.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끝점에서 여긴 180도죠? 이렇게 선을 10도만 움직이면 여기네요. 나머지 트림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탄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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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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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끊어졌다. 다시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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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하고. 자, 그래서 120에 52부터 시작합니다. 자, 라인. 자, 적당히. 자, 옵셋 120 52 트림. 아이고,
선이 여기 안 닿고 있네요. 연장하기, 트림. 그러면 전체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83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97도가 되겠군요. 맞나요? 180에서 83을 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100mm만큼 97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상대 극좌표를 쓰면 돼요. 근데 잘 모르겠네. 그러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폴라 트래킹에서 각도를 추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몇 도요? 97도요. 자, 오케이. 자, 다시 한번 97도 선택하고, 자, 첫 번째 여기가 97도인 거죠? 쭉 그립니다. 나머지 트림으로 삭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갈까요? 자, 여기 97도 삭제. 여기 얘를 누르신 다음에 트래킹 세팅 있죠?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는 요 아래쪽으로 11mm, 26mm, 그 다음 15mm, 31.5mm. 자, 옵셋 11mm, 다시 옵셋 26mm, 다시 옵셋 15mm, 다시 옵셋 31.5mm. 자, 다시 옵셋 28.5mm. 그럼 요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요 선에서부터 11mm, 26mm죠. 그 다음 여기 선에서부터 15mm, 31.5mm인데 여기 선에서부터 28.5mm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선을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요. 지금 선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교차점에서 여기 교차점으로 선을 그리는 겁니다. 라인,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요 두 개의 선은 지우고 나머지는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요 아랫선은 두세요. 이쪽에 있는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아랫선의 위치는 일치해요.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여기 요 끝점에서 13.5mm, 28mm, 그 다음에 116도, 12mm, 25mm. 자, 그럼 옵셋 12mm. 자, 여기가 25mm입니다. 그 다음에 라인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선을 긋고 옵셋 13.5mm, 28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선이 이렇게 갑니다. 나머지 이제 트림. 자, 여기까지는 트림하고요. 그 다음 여기도 트림하고요. 자, 요렇게 생겼네요.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116도네요. 자,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 116도입니다. 다행히 여기가 0도예요. 그대로 116도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이 되겠네요. 라인, 선의 길이는 모릅니다. 30mm. 자, 그리고 116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상대 극좌표, 상대 좌표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바로 이 부분. 폴라 트래킹에서 트래킹 세팅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여기에 new 116도. 자, 그 다음 OK. 다시 한번 누르셔야 돼요. 여기 116도를 클릭해 줍니다. 라인, 마우스로 끝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116도가 딱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클릭. 나머지 트림으로 자르면 이 모습이 완성됐습니다.